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안프로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한 7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금리입니다. 대출 받는데 뭐 금리만큼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 중요한 금리를 잘 알아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충분히 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금리를 쓸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쳐요. 지금 LTV대로 하면 맥스가 한 40%, 한 4억 정도 되는 거죠. LTV는 론 투 밸류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의 가치 대비 몇 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규제인 거죠. 지금 현재 서울이 40%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4억까지 밖에 대출이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4억 아니에요. 3억 몇 천만 원 되거든요. 9억까지만 40%, 9억 초과분은 20% 하기 때문에 3억 8천이네요. 그런데 이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3억만 대출을 받는다고 쳐요. 그런데 장사하느라고 바쁜 김 사장은 가게 옆에 있는 땡땡은행 가서 3%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직하는 김 과장은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2.5%에 받았어요. 그러면 3억에 대한 0.5% 차이가 나는데 연 이자로 따지면 15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걸 약정기간 30년 동안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3% 받은 분은 30년 동안 이자를 1억 5,500 내고 우리 2.5% 받은 분은 30년 동안 이자를 1억 2,600을 내게 되는 거죠. 약 3천만 원 차이면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조금 바빠서 혹은 조금 게을러서 쉽게 신청하고 쉽게 받은 대출이 그 대가가 차 한 대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금액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발품 파시고 조금 더 알아보셔서 남들보다 금리를 조금만 싸게 쓰셔도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의 종류입니다. 금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30년 약정을 한다고 치죠. 처음부터 끝까지 30년 동안 금리가 안 바뀌는 고정금리,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금리가 계속 바뀌는 게 변동금리. 30년 중에 처음에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정도 고정됐다가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게 혼합형금리. 마지막에 말씀드린 혼합형금리를 대출 종사자들은 흔히 고정금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짧게 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길게 쓰잖아요. 처음에 금리가 싸다고 받았는데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금리가 확 오르거나, 물론 내리면 좋겠지만 확 오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금리가 어떤 금리인지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3개 은행을 비교했더니 3군데 다 3%인데 한 군데는 만기 고정이고 한 군데는 변동이고 한 군데는 5년 고정 혼합형 상품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받을 거죠? 저 같으면 비슷한 금리면 만기 고정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함부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내리면 기분이 좋겠지만 올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제 경험상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금리면 혼합형이나 고정금리가 유리할 것 같다. 그런데 또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대출을 1, 2년 쓰고 다 갚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 변동이냐 고정이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약간이라도 싼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나는 아무리 봐도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변동금리 선택하시면 되겠죠. 비슷한 금리여도 이렇게 3가지 크게 구분되니까 차이점을 이해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대출 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크게 가계대출하고 사업자대출로 나눠지는데, 사업자대출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할게요. 오늘은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현재 정부가 LTV 규제해 놓은 거는 지역마다 대출의 비율이 달라요. 집값이 얼마면 거기에 몇 프로까지 대출이 난다. 어떤 곳은 40%, 어떤 곳은 50%. 다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대출 한도는 이런 거죠. 은행이나 보험사나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나 가계대출의 대출 한도가 다르지 않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험사니까 혹은 뭐 캐피탈이니까 대출 한도 더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가계대출의 대출 한도는 집값 대비 몇 프로 적용되는 게 똑같습니다. 은행에서도 30%, 보험에서도 30%, 캐피탈에 가도 30%. 다만 아파트 전단지에 막 붙어있는 90%, 100% 이런 것들은 다른 대출이에요. 사업자담보대출인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이 대출 한도가 다르지 않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똑같지만 내 소득이 적어서 그 대출 한도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A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2억까지 밖에 안 되는데 C보험사에 갔더니 대출이 3억까지 된다더라. 같은 소득을 놓고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두 사람이 오피스텔 2억짜리를 구매를 하는데 한 사람은 A은행에서 70% 한도 1억 4천까지 다 받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B은행에 갔더니 대출 한도가 뭐 방차감을 하니 어쩌니 하면서 9,500까지 밖에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B은행을 선택한 사람은 대출을 사실 더 많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A은행에서 받은 사람과 B은행에서 받은 사람이 이자, 금융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 한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번째,
약정기간입니다. 약정기간은 대출 신청 총 대출을 쓰는 기간이죠. 약정기간을 1억을 빌리면서 10년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매달 들어가는 원금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1억을 10년에 나눠서 갚는 사람하고 30년에 나눠서 갚는 사람, 당연히 길게 쓰면 이자도 그만큼 더 내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몇 년으로 했을 때 월에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상환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대출을 한번 받아서 쓰게 되면 안 들여다봐요. 그냥 매달 들어가는 원금 이자 통장에서 잘 빠지는지만 보고 내가 금리 몇 프로에 쓰는지, 약정기간 몇 년인지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약간 여유가 더 생긴다고 해서 따로 갚지도 잘 않아요. 그냥 매달 들어가는 것만 기계적으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보고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약정기간은 좀 짧게 가면 좋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세 번째에서 말씀드린 소득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이만큼의 대출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내 소득이 작아서 이만큼을 다 못 쓰고 반만 밖에 못 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약정기간이, 이 은행은 30년짜리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B은행에 갔더니 약정기간이 35년짜리를 팔아요. 그러면 내 요만한 소득에 받을 수 있는 크기가 요만큼에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정기간의 기간에 따라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어쨌든 대출을 한번 쓰면 잘 안 갚게 되니까 약정기간 미리 계산해 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환하실 수 있도록 기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환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리고 일정 기간 거치를 두는 방식. 원금 균등은요, 대출 1억을 빌려서 100개월에 나눠 갚는다고 치죠. 그러면 원금을 매달 100만 원씩 미리 나눠 놓는 거예요. 거기에 남는 원금 대비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인 거고요. 원리금 균등은 미리 원금하고 이자를 다 계산해서 매달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달 똑같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치 기간을 두는 방식이 있어요. 일정 기간 나는 원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자만 냈으면 좋겠다. 그거에 따라서 금리 가산이 붙는 상품들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나는 빨리 상환하고 싶다, 같은 기간이라도 이자를 조금 덜 내고 싶다, 공격적으로 상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원금 균등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 상환 수수료입니다. 대부분 그냥 원금 이자를 따박따박 장기간 갚아 나가실 분들, 일반 직장인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 2억 받았다가 갑자기 내 목돈이 생겨서 왕창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대출 받은 지 뭐 1년도 안 됐어요. 갚으려고 봤더니 은행에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해야 돼요. 너무 일찍 갚으면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고객한테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죠. 네가 이렇게 약정해놓고 일찍 갚으니까 그만큼 비용을 내라. 보통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3년까지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1할 차감 방식으로 있고요. 조기 상환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주택담보대출을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한 달 후에 갚아야 돼요. 전액을 다 갚게 되는 거죠. 어느 곳은 갔더니 조기 상환 수수료를 110만 원 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갔더니 6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금융상품에 따라서 단기간 쓰고 상환할 때 금융비용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을 짧게 써야 되는 부분, 또는 단기간 안에 많이 상환해야 되는 분들은 특히 조기 상환 수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사를 들어갈 집은 계약이 돼 있어서 잔금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 팔아야 되는 집은 아직 계약이 안 됐어. 이게 팔리면 몇 달 있다가 팔릴 것 같아. 그런 경우에 내가 들어가는 집에 대출을 받아야 돼. 내 집이 제때 팔리면, 살고 있는 집이 제때 팔리면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데, 똑같이 5억5억이어가지고. 그런데 제때 안 팔려서 일단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해야 돼. 그래서 대출을 왕창 받았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으면 그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기 상환 수수료가 몇 프로인지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금융기관은 처음부터 50%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요. 면제를 아예 안 해주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이자는 비슷한데 조기 상환 수수료 때문에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경우죠. 그렇게 조기에 상환 계획이 많거나 단기간, 아주 짧은 기간 대출을 쓰셔야 되는 분한테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부수거래입니다. 대출 미리 상담받으면서 제일 안 물어보고 금융기관 쪽에서도 미리 제일 얘기 안 해주는 게 바로 이 부수거래예요. 왜냐면 이거 미리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대출 신청서 쓰러 갔더니 서류를 막 이만큼 꺼내놔요. 아니, 대출하고 관련 없는데 뭐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예를 들면 카드를 월에 30만 원 써야 된대. 급여통장을 바꾸라고. 적금도 들어야 된다고 하고, 청약통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천만 원 차인 줄 알고 차 사러 갔다가 옵션 달고 뭐 하고 결국 4천만 원, 5천만 원 차 사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부수거래를 다 이렇게 편하게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번거롭습니다. 대출 쓰는데 어느 달은 깜빡하고 내가 카드를 30만 원 쓰라고 했던 걸 다 못 써서 25만 원만 썼어요. 그달 이자 나온 걸 봤더니 0.2%가 올라서 이자가 계산돼서 나왔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부수거래 중에 다 어려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쉬운 거 몇 가지만 요청하는 금융상품도 있고요. 아예 없는 것들도 있어요. 같은 금리라면 부수거래 없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거래 은행에서 이미 다 자기가 부수거래를 하고 있어. 뭐 그렇다면 별로 귀찮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출 상품에 부수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되는 7가지 안프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 안프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